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젊었을 때 나를 제대로 알아봐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관한열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실패했던 사람, 오해받았던 사람, 하지만 끝내 다시 불려나온 사람, 그리고 그를 끝까지 알아본 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관중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포수가라는 이름은요? 어쩌면 학창시절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처음 듣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천천히 아주 차근차근 들려드릴 이야기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서로 손꼽히는 사기라는 책 속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부분은 바로 관한열전이라는 편입니다. 관한이라는 건 두 사람의 성을 딴 것입니다. 관중의 관, 안자의 아니죠. 그러니까 이 편은 관중이라는 사람과 안자라는 사람의 삶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까요? 그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가?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실패하고 쓰러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이 들어 돌아보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 오래된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시고 그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나눴던 관계들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죠. 관중은 어릴 적부터 가난했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 내내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였던 거죠. 그런데 이 관중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포수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포수가는 관중과는 달리 집안이 좀 나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관중보다 훨씬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함께 장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중은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익을 나눌 때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보통 같으면 야, 내가 왜 더 많이 가져가냐고 화를 낼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포수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관중은 집안이 가난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돈 문제라는 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한번 삐걱거리면 관계가 금방 깨지는 법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포수가는 관중의 사정을 이해했어요. 그냥 이해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관중이 포수가를 위해 일을 도왔는데 그 일이 오히려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실수를 한 거죠. 보통 같으면 내가 뭘 그렇게 했냐고 원망할 법도 한데 포수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좋지 않았을 뿐이다. 관중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또 관중은 전쟁에 나가서도 용감하게 싸우지 못했습니다. 겁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관중을 비겁하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포수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관중에게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다. 그래서 함부로 목숨을 걸 수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친구를 감싸주는 게 아닙니다. 친구의 사정을, 친구의 형편을, 친구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나 하나만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안다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우정 아니겠습니까? 관중은 나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건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건 포수가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가슴 깊이 와닿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있을까? 관중에게는 그런 사람이 바로 포수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관중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중국의 춘추시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쯤이죠. 그때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 힘을 겨루던 시대였습니다. 제 나라도 그중 하나였고요. 제 나라에는 두 왕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공자 규, 또 한 명은 공자 소백이었습니다. 관중은 공자 규를 섬겼고 포수가는 공자 소백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두 친구가 서로 다른 편에 서게 된 거죠. 그런데 제 나라에서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왕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긴 겁니다. 결국 공자 규와 공자 소백은 둘 다 나라 밖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 나라의 상황이 정리되자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놓고 두 공자가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관중은 자기가 모시던 공자 규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자 소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활을 쏘았어요. 화살이 공자 소백의 허리띠 고리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공자 소백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자 소백이 먼저 제 나라로 돌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역사의 이름을 남긴 제환공입니다. 그럼 관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관중이 모시던 공자 규는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관중은 제환공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잡혀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관중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젊은 시절 내내 가난했고 여러 번 실패했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았는데 이제는 역적이 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럴 만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나섭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포수가였습니다. 제환공은 왕위에 오른 뒤 포수가를 불렀습니다. 포수가는 제환공을 보필해서 왕위에 오르게 한 공신이었으니까요. 제환공이 물었습니다. 경은 나를 도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소? 그러자 포수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관중입니다. 제환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관중이라면 나를 죽이려고 화살을 쏜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단 말이요? 포수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관중은 자기 주군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충성이었습니다. 만약 주군께서 관중을 쓰신다면 관중은 주군을 위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중은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인재입니다. 나라를 크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중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대단한 장면인지 아십니까? 포수가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를 추천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왕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만약 관중이 나중에 제환공을 배신하기라도 하면 포수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포수가는 관중을 추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포수가가 관중의 능력을 정말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중이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환공은 한참을 고민했을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을 과연 쓸 수 있을까? 하지만 제환공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제환공은 관중을 용서하고 그를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나라의 최고 관리로 임명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 오늘 나라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관중은 이렇게 해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관중이 재상이 되고 나서
제 나라는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했습니다. 관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나라도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걸 실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중은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지 않았고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경제를 안정시켰습니다. 관중은 소금과 철을 나라에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소금은 당시에 아주 중요한 물자였습니다. 음식을 보관하는 데도 필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했으니까요. 철은 농사를 짓는 도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관중은 이런 중요한 물자들을 나라가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비싼 값을 치르지 않고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물가 안정 정책을 편 거죠. 셋째,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관중은 무작정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튼튼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조직해서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필요할 때는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넷째, 외교를 잘했습니다. 관중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아주 신중하게 다뤘습니다. 힘으로만 밀어붙이지 않고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제 나라의 위치를 높여갔습니다. 이런 정책들 덕분에 제 나라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제환공은 춘추시대의 첫 번째 패자,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이끄는 맹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모두 관중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관중이 이렇게 훌륭한 정치를 펼칠 수 있었던 건 물론 그의 능력도 있었지만 그에게 기회를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수가가 추천하지 않았다면, 제환공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관중은 감옥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 나라도 이렇게 강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중은 젊은 시절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장사도 잘 안 됐고 전쟁에서도 용감하지 못했고 결국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들이 관중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가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실패를 겪어봤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어서 고생한 게, 중년에 실패한 게, 그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다 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중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안자입니다. 안자의 본명은 안영이고 안자는 그를 존경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잘하는 건 선생님이라는 뜻이니까요. 안자는 관중보다 조금 후대 사람입니다. 관중이 활동하던 시기가 끝나고 한참 뒤에 안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직접 만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이 두 사람을 한편에 함께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두 사람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다고 사마천은 생각했던 거죠. 안자는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150cm도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외모도 특별히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자는 그 작은 몸으로 제 나라의 재상을 지냈습니다. 그것도 3명의 왕을 섬기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안자의 특징은 무엇보다 검소함이었습니다. 안자는 재상이었지만 아주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지 않았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집도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 한 번은 제나라 왕이 안자의 집이 너무 낡고 작다고 새 집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자는 거절했습니다. 제 집은 제게 충분합니다. 저보다 어려운 백성들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안자는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할 말은 하되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애둘러서 말하고 때로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왕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나라 왕이 사치스럽게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신하들은 다들 왕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안자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습니다. 옛날 어떤 왕이 백성을 잘 돌보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다가 결국 나라를 잃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안자는 그래서 그 왕은 나쁜 왕이었습니다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들려줬어요. 그러자 제나라 왕이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이게 안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관중과 안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관중은 나라를 크게 만드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경제를 일으키고 군사를 강하게 하고 제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관중은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안자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검소하게 살고 말을 조심하고 백성들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안자는 작은 것에서 큰 의미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할까요? 사실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중은 관중대로 훌륭했고 안자는 안자대로 훌륭했습니다. 관중이 없었다면 제나라는 강대국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안자가 없었다면 제나라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큰 일이 더 중요하고 작은 일이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안자에 대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자의 마부, 그러니까 안자의 마차를 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부는 자기가 재상의 마차를 몬다고 우쭐대면서 살았습니다. 집에 가서도 아내한테 으스대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부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우쭐대고 다니세요? 안자 어른을 보세요. 저렇게 높은 분인데도 항상 겸손하시고 조심스러우시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저 마차나 모는 사람이면서 왜 그렇게 뽐내고 다니세요? 마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안자가 그걸 보고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나? 마부가 아내의 말을 전했습니다. 안자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마부를 추천해서 벼슬을 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기를 낮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안자는 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삶으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큰 가르침이 되었던 거죠. 지금까지 관중과 포수가 그리고 안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천천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포수가는 관중을 알아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관중을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할 때 포수가는 관중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관중이 돈을 더 가져간 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집안이 가난해서였다는 것, 관중이 일을 망친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가 나빠서였다는 것, 관중이 전쟁에서 물러난 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늙은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것, 이 모든 걸
포수가는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무능해. 저 사람은 겁쟁이야. 이렇게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사정을, 그 사람의 형편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정말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포수가가 위대한 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는 관중의 겉모습이 아니라 관중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모습을 믿어줬습니다. 두 번째로, 신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포수가는 제환공에게 관중을 추천할 때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만약 관중이 제환공을 배신하면 포수가도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포수가는 관중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관중은 제환공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신뢰라는 건 이렇게 무게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쓰는 것 같습니다. 나 믿어라고 쉽게 말하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등을 돌립니다. 진짜 신뢰는 상대방이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포수가가 관중을 추천한 건 관중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관중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게 진짜 신뢰입니다. 세 번째로, 능력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관중은 분명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만으로는 재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포수가의 추천이 있었고 제환공의 용서가 있었기에 관중은 능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만 있으면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사람, 능력을 알아봐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 운도 있지만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중이 포수가 같은 친구를 둔 건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관중이 평소에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평가받지 못하는 시기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관중은 젊은 시절 내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했고 실패했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쓸모없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관중은 세상을 배웠고 사람을 배웠고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상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고생한 시간, 중년에 힘들었던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시간, 그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괴롭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겸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안자는 재상이었지만 항상 자기를 낮췄습니다. 좋은 옷을 입지 않았고 좋은 집에 살지 않았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안자가 진짜로 백성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상이라고 백성들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이유가 있는가? 이게 안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높은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사람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진짜 훌륭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안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돌아보는 관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관중은 나이 들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건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건 포수가다. 이 말 속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나이 들어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나를 진짜로 이해해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소중한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오래된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식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죠. 하지만 관중의 이야기를 보면 성공이라는 게 꼭 일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중은 젊은 시절 내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감옥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나중에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식들이 지금 당장 잘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실패도 경험이고 어려움도 배움입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곁에서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너를 믿는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후배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는 후배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포수가처럼 할 수 있을까요? 후배의 실수를 이해하고 후배의 가능성을 믿고 후배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즘 젊은 애들은 안 되라고 쉽게 판단해 버릴까요? 포수가는 관중의 실수를 보고 저 사람은 안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중의 사정을 이해했고 관중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후배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그 후배들이 나중에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관중이 포수가를 기억한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로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제환공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제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리더라는 건 때로는 이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과감하게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또 관중은 재상이 되어서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했습니다. 리더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이 오래갑니다. 네 번째로 친구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소중하다는 걸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것 같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 진짜 친구는 몇 명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럼 진짜 친구는 누구일까요? 포수가 같은 친구입니다. 내가 잘 될 때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도 곁에 있어주는 친구, 세상이 다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친구가 실수했을 때, 내 친구가 어려울 때 그때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우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검소함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안자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사치스럽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삶은 검소한 삶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지 않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나누는 삶, 그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안자가 새 집을 거절한 건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소비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 돈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쓸 수는 없을까? 여섯 번째로 말을 조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안자는 말을 아주 신중하게 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특히 후배들에게,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말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너는 왜 그래? 너는 안 돼.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신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다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7번째로 인생의 후반기를 사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관중과 안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관중은 큰 일을 했고 안자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작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으스대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것, 그게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8번째로 과거를 돌아보는 시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관중은 나이 들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포수가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식들, 친구들, 선생님, 직장 동료, 이웃, 이런 사람들이 내 인생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게 인생의 후반기에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9번째로 실패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시험에 떨어진 사람, 직장을 잃은 사람, 이혼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혹시 피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포수가는 실패한 관중을 끝까지 믿어줬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믿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10번째로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혹시 지금 실패했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지금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중을 보십시오. 관중은 감옥에 갇혔을 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왔고 관중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포수가였던 적은 없었는가? 내가 관중이었던 순간은 없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시다. 나는 누군가에게 포수가 같은 친구였던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던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어줬던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나는 관중처럼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믿어줘서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관중과 포수가 그리고 안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도 그런 친구가 있었지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더 잘 대해줄걸 하고 후회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게 고전의 힘입니다. 관중은 말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건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건 포수가다.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에서 나를 진짜로 알아준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진짜로 알아준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게 아닙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고, 오늘 하는 말들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오늘 돌아보는 과거를 조금 더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기열전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객의 이야기도 있고, 장군의 이야기도 있고, 상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포수가 같은 친구가 있다면 오늘 한번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